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 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저는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으면 건강 365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자, 이 여름철에 시린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은커녕 뭐 차가운 과일이나 차가운 물 한 모금도 못 드신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그 시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김영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치과 하면 일단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허미란 씨가 네. 맞죠 그러시네요. 저는 세상의 모든 병원 중에 치과가 최고로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완성된 치아가 올라오면서부터 충치와 함께 자라나는 특이한 체질이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네가 양치를 못해서 그렇다. 저는 오늘 이 오명을 꼭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충치가 좀 많은 치과 치료를 계속 받아서 저는 정말 한여름에도 얼음물이나 찬물을 아예 입에도 안 되거든요. 너무 시려워서. 근데 그게 치과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시린 건가요? 둘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치아를 구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삼중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바깥쪽 부분에 범랑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고요. 그 안에 이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금 무른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경 같은 경우가 연조직이 이제 치아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네.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 자극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범랑질이라든가 상아질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쉽게 치아가 패이기 때문에 더욱더 찬 음료나 뜨거운 거 먹게 되면 온도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차가운 걸 먹었을 때 뭔가 자극이 올 때만 시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럼 차갑지 않은 거 했을 때도 시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군요. 느낄 수 있습니다. 찌릿한 느낌.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차가운 느낌 때문에 시린 경우. 두 번째는 충치가 있어서 충치가 치아 신경까지 근접하게 되면 이 근접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 시릴 수가 있습니다. 찌릿한 경우. 세 번째는 치아에 금이 갔을 경우. 금이 갔을 경우에도 시큰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 특징은 좀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무언가 음식물을 씹었다가 뛸 때 시릿하면서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에 금이 갔을 경우입니다. 뭐 가끔 이렇게 그 잇몸 때문에라고 왜 그 광고 같은 데 보면 시린 이에는 무슨 치약을 써라. 그렇죠. 그러면서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건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시린 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저희가 시린 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이 안 좋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충치 때문에 얘가 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림이 바로 이 옆부분이 도끼 맞은 것처럼 V자로 패어나가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누가 도끼를 패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이 이 치아에 스스로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미란 씨, 평소에 도끼를 구강 안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놀란 게 두 가지인데요. 시린니에 그 세 가지 증상이 있었잖아요. 찌린 듯이 아픈 거, 차가울 때 아픈 거, 충치가 자극을 해서 아픈 거, 금이 가서 아픈 거.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제가 우와 정말 타고나게 이가 안 좋구나 라고 깨닫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유가 제가 스스로 도끼질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도끼질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무슨 도끼질을 어떻게 한 제 이는 이 모양인 걸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궁금증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세 번째를 저희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치경부, 치아의 목 부분이 약간 패인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혹시 유시연 씨도 양치질 하실 때 시린 치아가 좀 있으신가요? 가끔 발견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치과 가서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혹시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뭐 두세 개 사용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칫솔과 치약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어떤 그 시린 치아를 닦을 때에는 그 치아가 너무 미워서 네. 일반 칫솔로 닦다가 그 치아를 칫솔을 버리고 굉장히 센 칫솔로 이렇게 네. 어머. 닦으시나요, 혹시? 어머, 그렇진 않으시죠? 저는 칫솔은 마모돼야지 바꾸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지. 네. 시리다고 바꾸는 거는 맞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의 칫솔을 가지고 같은 치약으로 이를 닦게 되는데 네. 어떤 치아는 패이고 어떤 치아는 안 패이는 겁니다. 아.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연구를 해봤더니 도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부딪히게 되면 치아 구조의 그 범랑질의 그 끝부분이 깨져나갑니다. 우리가 이를 갈거나 네. 딱딱한 음식, 얼음을 깨먹거나 뭐 삼겹살에 오돌뼈 같은 거를 잘못 이제 먹게 되면 네. 힘이 치아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가장 바깥쪽 부분에 이 치경부 부분이 딱 하고 깨져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으니까 더 패이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잇몸 질환에 관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럼 잇몸 질환 때문에 시린니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법이 많이 없습니다. 네. 치료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 한 번 내려간, 한 번,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네. 네. 한 번 내려간 잇몸뼈는 네. 재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시린니를 좀 예방해주고 방지하는 치약이 있는데 네네. 그런 정도의 치약을 쓰신다거나 치아에 이제 시리지 않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지가 않아서 반복적으로 치과에 가서 이런 부분을 노출된 부분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결국은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이 치석이나 잇몸이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치석을 제거한다는 건 그럼 스케일링을 그렇습니다. 좀 네네. 스케일링이 좋은 거군요. 좋은 겁니다.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잇몸이 내려갔다.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이가 시려졌다. 네. 스케일링을 받았더니 치아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스케일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뭐 의료 사고겠죠. 스케일링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스케일링 기구, 치아를 이렇게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네. 청소하는 도구는 치아를 깎을 수가 없는 강도입니다. 네. 저희가 제거하는 것이 바로 치석만 제거하는데 이 치석이라고 하는 건 치태, 이똥, 플라그라고 하는 게 이똥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미네랄 성분과 함께 합쳐져서 치아에 단단히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에 돌로 되어 있는 이불을 쌓는 겁니다. 제가 치아라고 하면 제가 이불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춥겠죠? 근데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걸 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칫솔질로는 떼어지지 않으니까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돌을 캐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돌 이불을 벗게 되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겠죠, 춥죠. 순간은. 네, 그리고 춥죠. 스케일링 받을 때 저는 가끔 어떤 치아는 굉장히 이가 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석이 쌓이지 않을 동안에 스케일링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6개월이나 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서 네. 이 돌로 된 이불이 너무 딱딱하지 않을 때, 쌓이지 않을 때 이 관리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치 같은 경우는 충치를 치료하면 낫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충치도 네. 이 충치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충치가 당연히 깊게 되면 네. 신경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치아를 삼중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삶은 계란을 한번 떠올리시면 네. 삶은 계란에 껍질이 있고 부드러운 계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바깥쪽에 계란 껍질을 범랑질, 그리고 계란 흰자를 상아질,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신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충치가 계속 이제 이 계란 노른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치아 내부, 그러니까 계란 내부에서 노른자 혹은 신경이 도망갈 길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거기 네. 있어요. 거기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위험해지고 그쵸. 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 보철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리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보철물의 틈새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보철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시리다라고 하게 되면
치료할 때부터 약간 신경이 가까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경 치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치과 치료를 자주 받아서 양치하다 조금만 아프다 하면 참지 말고 빨리 가야 한다는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얻었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억울한 게 아픈 것 같아 해서 가면 의사 안 선생님이 아파.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요? 이미 신경이랑 걔는 악수를 하고 있어서 아하. 저는 충치가 생긴 것 같다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이게 좀 더 빨리 신경이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고통에 무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네. 그러셨나요? 네, 아니면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숨어있는 충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치아가 약한 경우에 네. 씹는 쪽의 충치가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 잘 낀다기보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모르셨을 때 갑자기 증상이 좀 있으면 가서 보게 되면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아가 약한 경우에는 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저는 그럼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는 걸로 네. 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통 3개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선생님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약속을 잡으시죠.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여름, 가을, 네. 겨울 한 네. 번씩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린이 유발 원인으로 뽑아주신 게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었는데 네네. 그럼 이거는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노화는 방지할 수 없을 테고 뭐 이제 센 음식을 뭐 씹는다거나 이렇게 도끼질을 안 할 수 있는 걸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할 텐데 그럼 혹시 이것도 치료법이 없습니까? 치료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패어나간 부분을 레진이라고 하는 치아 테칼라는 재료로 저희가 붙여드리는데요. 네네.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도끼질, 네. 위아래 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씹는 그 힘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쪽 부분을 다른 재료로 메꾼다 하더라도 또 깨지는 금세 거죠.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으로 힘이 빠져나가니까요. 요거를 확인하지 않고 치료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돈 들여서 여기다 붙였는데 이거 뭐 얼마 못 가네? 이게 또 금방 네네. 깨지면 그 본인의 습관보다는 이 선생님 치료 잘못한 그렇죠. 거 아니야? 왜 네네. 했는데 이렇게 쉽게 떨어지게 한 거야? 네. 이럴 수 맞아요. 있죠. 그렇죠. 이게 침이 묻으면 또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폐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줬을 때 힘이 나가는 그 메커니즘,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씹지는 않는지 혹은 얼음이라든가 견과류, 네. 딱딱한 음식을 즐겨 씹는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런 부분과 함께 그 치경부를 다른 재료로 메꾸시면 확실히 찬물이나 양치질 할 때 시린 느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이 시린이가 그냥 찬 것 때문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원인이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린이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린이에 관한 궁금증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오늘은 시린이 편인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시린이에는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좋다. 빠밤. 자,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좋다. 이거는 얼추 저랑 좀 의견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디 봅시다. 네. 언제나 그랬듯 예상 밖에 또 네.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고 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둘이 또 이게 딱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그랬듯 의사 선생님들은 또 저희에게 의외의 답변을 주신 적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자, 정답은요. 바로 요겁니다. 세모요? 아하, 세모입니다, 이거 세모. 있었나요? 네네. 여기에서 세모는 어떤 답변이 될까요?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네. 시린이는 이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네. 시린이에는 뜨거운 물이 좋기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물론 이 시린이에 찬물을 계속 하게 되면 더욱더 시려지게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시리다는 느낌이 단순히 이 치아가 패여서 시린 것이 아니라 네.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이 약간 손상당했을 때도 시큰한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뜨거운 물에 시큰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약간 썩어서 네. 안에서 부패한 가스가 생기게 됐을 때 뜨거운 물이 닿게 되면 치아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시큰하거든요. 따라서 너무 뜨겁거나 찬물은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이 좋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모로 그럼 하겠습니다. X죠, 선생님. 그러게요.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좋은 건 아니니까 왜 이러세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세모면 세모인 네, 걸로. 온도로만 파악해서 네. 미지근한 물이 좋기 때문에 세모입니다. 세로를 고집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치과 선생님과 함께 좋지 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직한 기준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네. 두 번째 질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를 빨리 닦아야 한다. 아, 작가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문제가 굉장히 이거 애매하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를 빨리 닦아야 된다. 이거 쉽다고 생각한 네. 거예요? 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호. 일단 들어볼까요? 잠깐만 이러면 나 또 혼란스러워지는데 네. 건강 지킴이 혼란스러워지는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를 빨리 닦아야 한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맞아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제가 들기는 했지만 이게 설탕 성분 때문에 양치질 해야 된다고 들기는 했지만 뭐 굳이 꼭 그래야 될까? 어차피 하루에 뭐 3번 한다 그러면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탄산음료 마시면 바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평소에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 어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탄산음료가 설탕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치아 사이사이에 설탕들이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음 양치 될 때까지 제가 그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충치균을 빨리 만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닦아서 없애야 될 거라고 그럼 미라 생각했거든요. 씨는 하루에 양치질을 10번씩 하세요? 탄산음료를 근데 진짜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렇다면 탄산 음료가 아니라 탄산수는 어떻습니까? 탄산수. 탄산수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탄산수는 설탕이 안 들어있으니까 빨리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혼란하다. 네, 애매합니다. 네, 말씀해 정답이 주시죠.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닌가요? 특별한 아닙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강 내 이 모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충치균이 있는데요. 충치균이 활동하는 pH 농도가 있습니다. 네. pH 5.5 약산성. 이하에서 그렇습니다. 5.5 이하에서 충치균이 활동을 네.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산수, 탄산 음료를 먹게 되면 pH가 2.5에서 3.2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약의 성분과 함께 이 충치균이 치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치약 성분의 연마제 성분과 그리고 산성이었을 때 활성화된 충치가 치아를 공격해서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게 되면 당연히 탄산수를 먹고 나서 바로 이를 닦게 되면 더욱더 치아가 시려지는 가속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치약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다. 저로서는 이거 조금 어려울 네. 것 같기도 한데 치약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저희 둘은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정답률과는 좀 무관하지만. 저 치약 때문에 마모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도 들은 것 들었어요. 같아서 네, 말입니다. 네. 정답이 뭔가요? 자, 정답은 O입니다. 맞췄습니다. 네, 처음 맞췄습니다. 네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치약 속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연마제는 아주 미세한 0.015mm 정도의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치아를 닦을 때 치아에 붙어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태나 플라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마제가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치아가 많이 패이게 됩니다. 마모가 자극이 됩니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치약보다 해외 쪽 치약이 좀 강합니다.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오. 큰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시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 또 미백 치약의 경우에는 치아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좀 연마제가 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약 사용에 따라서 치아 패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럼 시린니 전용 치약이 있다는 게 네네. 말이 되는 소리군요. 그럼요. 시린니 전용 치약은 네. 약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 시린 부분을 막아줍니다. 네.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린 것을 좀 방지해 주는데 한 번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사용하셔야지 그런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관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양치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치아와 충치와 잇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치질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집에까지 가서 치과나 이 선생님들이 양치하셨는지 했습니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치아가 재생되지 않는 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치질 무엇보다 중요하고 치과에 가는 기간을 좀 줄여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에는 치과에 가서 문제가 없든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치아를 알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평소 관리 그리고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할 경우는 이게 마모가 될 수 있으니까 미란 씨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양치를 자주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양치 방법이 잘못돼서일 그렇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세게 한다고도 아닐 것 같고 또 너무 살살 아끼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치약을 놓기 전에 칫솔을 적셔야 된다는 분이 있고 네. 마른 상태에서 치약을 놔야 된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네네. 이번 참에 올바른 양치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배우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치약을 묻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좀 말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보통 칫솔을 사용할 때 칫솔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완전 건조가 돼야 됩니다. 이 습기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칫솔에 묻어있게 되는데 네. 변기보다 더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네. 따라서 완전 건조를 해서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일광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칫솔을 2개를 이용해서 번갈아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완전히 건조된 칫솔은 굉장히 뻣뻣하고 그 상태에서 치아에 대게 되면 잇몸이나 치아에 좀 자극이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칫솔에 처음 물을 묻힌 다음에 네. 이 치약을 짜서 사용하게 되는데 논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젖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 성분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칫솔을 적시지 말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정도 칫솔을 물을 묻히던 묻히지 않던지 간에 연마제 성분이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건조를 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물을 묻혀도 좋고 그냥 써도 좋습니다. 네. 문제는 치약을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십시오. 네. 보통 우리 CF에서 보게 되면 네네네. 칫솔의 머리만큼 치약을 쭉 짜게 되는데 그렇죠. 추천드리는 건 콩 하나. 콩 하나. 콩 하나 정도만 써도 충분히 이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질의 중요 포인트는 모든 치아의 모든 부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닦을 때 대충 막 닦게 되면 기분은 좋고 네. 거품은 많고 뭐 텔레비전 보고 닦게 되면 닦게 되는데 안 닦이는 부위가 습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앞치아의 뒷면이라든가 네. 양쪽 아래쪽 치아의 혀 쪽면 나 정말 앞치아 뒷면은 닦은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지금 거기에 치석이 쌓입니다. 그리고 양쪽 치아의 위에 뒷부분 같은 네. 부분은 칫솔이 닿기도 어렵고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닦을 때 생각 없이 닦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닦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칫솔의 끝에 마치 눈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닦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잇몸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너무 딱딱한 칫솔보다는 요새는 미세모라고 해서 칫솔모가 뾰족한 칫솔이 있는데 네. 칫솔과 잇몸 사이에 그 칫솔모의 끝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마사지 하듯이 들어 올리게 되면 치석도 제거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치아의 모든 부위를 닦는다. 그리고 꼼꼼히 닦고 부드러운 칫솔로 적은 치약을 사용해 닦는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린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아본 것 같네요. 치과 의사 김영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치아의 상태가 좌우된다는 사실 오늘 잘 아셨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게 중요한데요. 또 잘 먹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